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은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조금 별로 관심 없고 좀 지루할 것 같고 고리타분할 것 같고 잘 모르고 근데 그냥 겨울서점이 새 영상 올렸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틀어봐야겠다 이러고 영상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전에도 채널에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월에 했던 하울 있죠? 거기서도 보시면 왜 베토벤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베토벤 책을 한 권밖에 안 샀던 그 하울 있잖아요. 베토벤을 주제로 책을 사려고 했는데 베토벤 책이 한 권밖에 없다. 그 하울도 보시면 제가 클래식 관련 책들을 여러 권을 샀던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듣기도 하고 공연도 꽤 자주 가는 편입니다. 솔직히 클래식 음악만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라디오 끝곡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께 클래식 입문서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클래식 입문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좀 클래식에 입문하기 좋은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곡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을 클래식의 세계로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클래식 입문서를 되게 여러 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권 있는 게 아닌데요. 클래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입문서들을 좀 사모으게 됐는데 이 입문서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정말 누구에게나 추천해도 될 만한 상대를 가리지 않는 정말 쉬우면서도 알찬 그런 시리즈를 골라서 광고를 받아왔습니다. 너무 좋죠? 제가 이거 첫 권이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시리즈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부터 시리즈의 아쉬운 점까지 전방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보다 쉬울 수 없는 클래식 입문서 소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즈는요, 바로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이라고 써있어요. 그걸 줄여서 난처한 이라고 줄여서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사실 난처한 시리즈는 이 클래식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모차르트 요 1권이 나왔을 때부터 되게 관심 있게 있던 그런 시리즈고요. 시리즈 제목에서부터 벌써 초보자를 위한 책이다라는 느낌이 빡 오시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이니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클래식에 한번 관심이 좀 생겼는데 약간 읽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미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난처한 클래식의 경우에는요, 저자 한 분이 이제 맡아서 쭉 집필을 하고 계신데 저자분은 민은기 작가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서울대학교 작곡과에서 이제 음악 이론을 전공을 하고 파리로 넘어가서 소르본 대학에서 프랑스 음악사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또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 관련 저서를 제일 많이 낸 음악학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예전에 JTBC에 출연을 이분이 하셨었어요.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온 걸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클래식 음악을 전달하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제가 하울에서 얘기했던 베토벤 250주년 베토벤 책 특집 하기로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없었던 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리즈 전체를 민은기 교수님이 이제 집필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모차르트, 정말 뭐 클래식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베토벤, 그 다음 3권이 바흐, 4권이 핸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4권이 나왔고요. 요 3, 4권이 좀 최근에 나온 시리즈예요. 이렇게 한 권에 한 명씩 위대한 음악가들을 쭉 짚어보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이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의 특징과 저의 감상 그리고 아쉬운 점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특징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서서 시리즈 제목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난이도가 정말 쉬워요.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교과서 같다. 음악 교과서 같다. 음악 교과서만큼 지루하진 않아요.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남녀노소 누가 읽어도, 심지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초등학생 정도도 충분히 좀 책을 많이 읽는 친구라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중학생 정도부터는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을 다룬다라고 하면 베토벤이라는 음악가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베토벤이 살던 시대,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뭐 베토벤이 살던 국가가, 그 도시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베토벤 음악에서 나타나는 음악 이론상의 특징들, 뭐 화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동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포르테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뭐 이런 음악학적 이야기도 있고요. 작곡가에 대한 사진 자료까지 정말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도 설명해주고요. 여기 악보가 보이죠? 이렇게 악보를 가지고 음악 이론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 별로 어렵지 않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작곡과에 관련된 사진 자료를 다양하게 넣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아, 되게 교과서 같다라는 저의 감상이, 느낌이 딱 오시죠? 쉽고 친절하고 다양한 그 배경과 맥락까지 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면서도 되게 자료도 풍부하고 하지만 쉬운, 그런 책이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기획 의도 같아요. 그런 기획 의도이자 드러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대화식 서술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스럽지만 교과서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교과서가 재미없는 이유는 물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혼자 건조하게 사실서술 처음부터 끝까지 하잖아요. 그냥 쭉 이때는 뭐 했고 뭐 비내 뭐 누가 있었고 막 쭉쭉 읽으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경우에는 대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독자를 설정을 해놓고 저자가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교과서처럼 막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되게 건조한 사실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독자가 막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럼 바흐는 정말 열심히 살았겠네요. 막 이런 식의 독자가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가상의 독자가. 그럼 거기에 또 저자가 맞춰서 맞아요. 그때 당시에 바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약간 개인적인 감상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와는 달리 좀 지루하지가 않고 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술술 읽혀요. 그냥 이렇게 후루룩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술 방식을 가졌다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책의 특징 세 번째는요, 음악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QR코드로 그 클래식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자체는 클래식 입문서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음악을 들어야 그 설명이 와닿다 보니까 꼭 이 책이 아니어도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음악을 제공하는 책들은 많긴 한데요. 이 책의 경우에는 아예 그 사이트가 있어요. 난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면 난처한 미술 이야기, 난처한 클래식 해서 딱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기도 쉽고, QR코드를 찍었을 때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거나 하면 약간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다가 그 영상이 없어지거나 하면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직접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 유튜브 영상들을 링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안전한 점은 뭐냐면 책에 들어간 QR코드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간 영상은 없어지면 다시 올리면 되니까 다른 링크로.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이제 음악들을 감상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QR코드 링크가 되어 있는 연주 영상들을 좀 보면서 대충 하지 않았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거기서 약간 디테일의 진정성이 좀 느껴졌달까? 연주를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서 아무거나 긁어서 넣은 느낌이 아니라, 모르죠.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골라놓은 링크들이 연주자가 괜찮은 것들을 골라놨어요. 그래서 약간 이것 좀
성의가 좀 있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경우에 운명교향곡은 빈 피라모닉으로 넣어놨고요. 발트슈타인은 클라우디오 아라우, 월광 소나타는 마우리치오 폴리니, 템페스트는 엘렌 그리모, 그리고 열정의 경우에는 루빈스타인의 연주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클래식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읊은 이 목록을 들으면서 오! 클래식 좀 들어본 놈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오, 연주자들을 상당히 성의 있게 골랐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예시를 몇 개만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수준급의 연주들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기에 굉장히 좋았다 라는 점도 책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이것도 약간 교과서스러운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필기 노트가 있어요. 앞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 대화 형식으로 서술을 했으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화로 서술을 하다 보니까 그냥 딱 이렇게 구조화된 글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챕터가 끝날 때 한 페이지짜리로 우리가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정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표로 탁탁탁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한 페이지짜리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을 딱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앞에서는 쉽게 쭉 읽고 후루룩 읽고 정리는 필기노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좀 섬세한 그런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감상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상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클래식을 좀 열심히 듣는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접근하는 여러 종류의 독자들 중에 그래도 클래식을 좀 듣는 부류에 속하는 독자일 텐데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그런데도 제가 잘 몰랐던 혹은 그냥 이렇게 후루룩 넘어갔던 한 권짜리 입문서만 읽다 보니까 차마 미처 이제 지면상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꼭꼭 짚어줘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그 작곡가 살았던 구체적인 생애나 그때의 도시의 그 문화 같은 것들까지 알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저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듣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까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음악적인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짚어볼 수가 있어서 저의 경우에 클래식을 좀 듣는 독자의 경우에도 꽤 만족스럽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듣는 음악을 약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좀 마음에 드는 스탠스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젠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막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은 되게 약간 어깨에 힘들어가 있고 약간 좀 고상한 척하고 되게 아는 척하고 막 모르면 무시할 것 같고 이런 식의 그 편견과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참 좋았던 게 이 저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클래식이라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음악이고 음악은 우리가 듣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제 들어서 내 마음에 와닿으면 좋은 거고 그쵸?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알게 돼서 더 잘 들리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좋은 거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좀 젠체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니 뭐 모를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들어보면 좋고 여러분 마음에 가닿는 음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태도여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감상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음악학자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좀 신뢰가 더 가는 게 있었어요. 저는 책을 볼 때 책 날개를 제일 먼저 보는 스타일의 독자예요. 책 제목 보고 추천사랑 이런 거 표지랑 보고 책 날개
펼쳐서 누가 썼는지, 이 사람의 이력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목차 보고 서문 읽어보고 책을 훑어보는 순서로 책을 보통 보거든요. 처음 보는 책을 읽을 때. 근데 이 책에서 딱 펼치자마자 아무래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음악학자가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입문서를 쓸 때 뭐 다양한 저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저자들마다 강점이 있을 거예요. 연주자가 쓴 책도 있고요. 애호가가 쓴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책마다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강점 같은 게 있는데 이 책의 경우에는 의도 자체가 클래식을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쉽게 잘 전달해 보겠다라는 게 의도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잘 아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쉬운 언어로 들려주는 게 이 기획 의도에 잘 부합하는 저자 선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책날개를 봤을 때 음악학자가 쓴 책이다라는 지점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써온 책의 어떤 목록 같은 걸 봤을 때 오, 되게 신뢰가 간다. 한 권당 작곡가 한 권을 다루는 이 긴 시리즈를 그냥 내가 믿고 몸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신뢰가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자료가 되게 많은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권짜리 클래식 입문서들의 경우에는 내용을 막 숨차게 달려야 되다 보니까 자료를 다양하게 싣기가 좀 어려워요. 악보가 됐든 뭐 사진이 됐든. 근데 이 책은 막 무슨 무덤 묘지부터 시작해서 생가 사진, 뭐 자필 악보 사진, 이거를 막 아낌없이 막 쏟아 부어놨어요. 그래서 대신 여행하는 느낌도 좀 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빠져들어서 있다 보면 아마 못 가겠지만, 특히 3권 제가 바흐 편 읽으면서 그 바흐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여행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얘기가 몇 개 나와요. 뭐 바흐가 뭐 살았던 도시라든지 바흐 기념관이 어디에 있고 사진도 막 나와 있어요. 보면서 막 나중에 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읽었거든요.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의 사진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도 읽으면서 되게 감상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저의 이 책에 대한 감상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아쉬운 점과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언도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화식 서술이고 다루는 내용이 교과서적으로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흐름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흐의 어떤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곡의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장르가 탄생한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적 배경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배경까지 갔어.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도시가 얼마나 쪼개져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약간 바흐의 음악이 약간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뭘 읽고 있었지? 앞에 나온 내용이 뭐였지? 라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필기노트 페이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노트 페이지를 꼼꼼하게 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읽게 돼서 저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독자로서의. 그 필기노트 페이지를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그걸 꼼꼼하게 봤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독자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그 필기노트 페이지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읽은 걸 굳이 거기서 다시 정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절하고 내용이 풍부하고 방대한 만큼 흐름을 읽기도 쉬운 것 같고요. 이거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닐까, 다 잡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걸 위해서 필기노트 페이지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읽기에는 약간 그래서 바이마르가 그랬다는 건 알겠는데 아까 나온 바흐 장르 그게 뭐였지? 막 아까 나온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을 내가 앞에서 언제 봤지? 막 이런 생각이 다시 앞으로 와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음악 이론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왔다 갔다를 하게 되는 빈도가 저보다 조금 더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떠실지는 한번 읽어보신 분들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아쉬운 점이긴 한데 한 권당 한 사람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길어요, 시리즈 자체가. 내가 4-5권까지 읽을 생각은 없고, 그 정도로 본격적으로 읽을 생각은 없고, 그냥 한 권 정도로 쭉 읽으면 어느 정도 클래식 입문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읽기에는 좀 긴 시리즈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 작곡가를 그렇게 충실하게 풍부하게 다루다 보니까 한 권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시리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긴 시리즈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바는요, 이 한 권을 읽을 때 한 권당 한 사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음악도 정말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의 음악을 라디오처럼 이렇게 고르지 않고도 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뮤직이면 모차르트 검색하면 모차르트 대표곡 플레이리스트 뜨잖아요. 쭉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어떨까. 읽다가 여기서 설명하는 곡이 나오면 그 곡을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또 잠깐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는 것과 들으면서 읽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큰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권이 바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바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월 하울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직도 바흐를 듣고 있어요. 바흐 너무 좋아요. 3권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흐의 곡을 틀어놓고 읽었는데, 정말 그렇게 홀리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저 아직도 바흐 듣고 있거든요. 그때가 3월이었는데 지금이 7월 말이죠. 이거 찍고 있는 게 7월 말인데요. 아직도 바흐를 즐겨 듣고 있다. 바흐만 듣진 않아요, 다행히 요새는. 그렇지만 아직도 바흐를 굉장히 즐겨 듣고 있고요. 바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책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바흐를 좋아한다고 하면 약간 클래식 좀 들어본 놈인데, 이 워딩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 클래식 좀 듣는 사람으로 보일 거다, 바흐를 좋아한다고 하면.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많이 들은 보람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을 전문을 읽으면서 조금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리즈 읽으실 때는 꼭 음악 틀어놓고 들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 전반적인 특징과 저의 감상, 그리고 아쉬운 점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이 요새 그 인터넷 서점에 오선노트랑 패브릭 포스터 이벤트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반응이 또 좋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쇼팽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날개를 보니까 5권이 쇼팽이랑 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쇼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읽고 싶어서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 3, 4권 나왔는데 저자분께 좀 당황스러운 멘트겠죠? 하지만 5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슈만, 슈베르트, 브람스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들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독자로서의 바람입니다. 교수님, 제가 프로코피에프랑 라흐마니노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괜찮으시면 한 9권쯤에 한번 써주시면 어떨지. 아무튼 피아노 빨리 써야 되는데. 민은기 교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이 책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책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굉장히 자주 요청을 받았던 클래식 곡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에도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서는 이제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클래식 곡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사실 클래식 입문곡이라고 하는 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는 곡들이 있잖아요. 뭐 광고에 많이 쓰이는 곡들, 드라마 OST에도 쓰이는 곡들, 뭐 이런 난 클래식 안 들어 라고 했지만 들으면 아는 곡들 있잖아요. 혹은 멜로디가 이제 좀 드러나는 곡들 위주로 좀 추천해주는 게 약간 공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즐겨 들었던 곡들 중에 이 정도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한번 골라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제 입장에서 고른 거라서 이게 전혀 안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기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정도 멜로디면 약간 후킹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곡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저는 피아노 곡을 좋아해서 피아노 곡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솔직히 진짜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딱 5곡 정말 고민해서 귀를 사로잡을 만한 내 생각에 좀 쉬운 후킹이 있는 곡 5곡 딱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쇼팽 폴로네즈 6번 OP 53 영웅 폴로네즈라고도 부르는 곡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이어서 클래식 근데 모르겠다. 클래식 안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신지 사실 제가 좀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유명한 곡에 속해요. 이 곡은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쇼팽 곡을 제가 진짜 많이 듣는데 그중에 요새 좀 자주 듣는 곡 이어서 요새 제 귀벌레거든요, 이 쇼팽 폴로네즈 6번이.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쇼팽 곡만 한 10개 고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네, 한번 궁금하신 분은 들어보시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좀 써놓을까?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 음원 링크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곡은 이건 진짜 입문곡의 공식 중에 하나 골라왔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정말 유명한 베토벤 소나타를 골라왔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중에 비창 소나타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이에요.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고 2악장이 또 유명하죠. 2악장이 되게 위로가 되는 곡이에요. 저도 너무 힘들 때 이 곡을 들으면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 곡에서 약간 그 피아니스트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원래 모든 곡은 피아니스트의 성격이 드러나지만 이 곡을 들을 때 조금 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 곡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솔직히 입문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모리스 라벨이라는 작곡가 있죠. 그 볼레로를 쓴 작곡가. 디지몬 어드벤처에 쓰였던 딴따다다단 따다다단 그 리듬을 썼던 그 모리스 라벨의 라발스라는 곡이 있어요. 라 발스인데요. 영어로 하면 The Waltz예요. 왈츠. 발스가 왈츠거든요. 그래서 라발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피아노 버전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오케스트라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께는 아마 오케스트라의 그 화려하게 펼쳐지는 소리가 조금 더 이제 와닿을 것 같아요. 이 곡 자체가 좀 무도회 같은 걸 연상시키는 곡이어서 그 오케스트라의 화려하고 매끈한 그 소리로 확 귀를 감싸는 걸 들어보시면 또 이렇게 좀 사로잡혀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부분도 있고 화려한 무도회 같은 부분도 있고 막 되게 현대적인 화성이 쓰이면서도 낭만적인 되게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라발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나라 클래식 대중이 좋아하는 곡도 골라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한국 클래식 대중이 제일 좋아하는 곡 1위! 아마 이거 몇 년째 1위였을 건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네, 요거는 정말 거의 불변의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정말 클래식 들으시는 분들이 좀 라이트한 그런 리스너들까지도 굉장히 그 공연 가서 듣는 걸 좋아하는 귀를 좀 사로잡는 굉장히 웅장한 라흐마니노프의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가 총 4곡이 있는데 저는 4곡을 다 좋아해요. 근데 2번이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곡이어서 길이는 조금 길지만 쭉 틀어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곡을 들으실 때 좋은 환경은 사운드가 크면 좋아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운드로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환경에 계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5곡이라고 했잖아요. 3번까지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3번은 영화 샤인 있죠? 거기서 다뤄졌던 거기서 막 그 주인공 아빠가 맨날 막 무조건 라흐마니노프 막 이러면서 막 라흐마니노프 3번 쳐야 된다고 굉장히 집착하는 그 곡이 있거든요. 굉장히 피아니스트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체력과 최고 수준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인데 3번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곡 다 뭐 연주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40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 이동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 영화 같고 좋아요. 영화 OST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웅장해지는 기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는 약간 오가는 거리를 협주곡 단위로 세는 습관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먼 길 간다. 뭐 1시간 10분, 20분 걸린다? 그러면 이 협주곡 거리네? 이런 생각을. 라흐마니노프 3번, 2번 듣는 거리네? 막 그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한 번 듣기에 좀 길기는 하지만 뭐 악장별로 들으셔도 되고요. 뭐 1악장만 들을 수도 있고 3악장만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길긴 하지만 좀 쪼개서 들어보시고 긴 거리 이동하실 때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래식 입문서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클래식 곡 추천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추천 한 20곡만 더 했으면 좋겠다. 진짜 추천할 곡 많은데 다음에 한번 영상 만들어 볼까요? 이거 약간 수요 없는 공급 아니야? 저만 막 신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만나기로 해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오세요. 안녕. 하나, 둘, 셋. 네, 여보세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긴 자꾸 어딜 가죠? 요새 가시죠가 입에 붙었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즈는요. 다시 할게요.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다시요. 음악사를 가지고 학위를 받으셨다고 해요. 박사학위네요. 다시 할게요. 그런 기획 의도이자 드러나는 아주 이것도 약간 교과서스러움의 한 뭐랄까요? 단어 생각이 안 나네. 다시 하겠습니다. 동전의 반대쪽 면처럼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시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권이 바흐거든요. 근데 이제 끝